제가 정확히 통역할 수 있어요. 아줌마가 무슨 통역이야. 가서 계산이나 해요. 어떡하지? 통역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췄어요. 정장을 입은 임원들 사이로 계산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58세 대형마트 계산원 김미정 씨였습니다. 박상무가 의자를 밀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지금 회의 중인데 계산원 아줌마가 왜 여기 들어와?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기대하지 않았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걸음씩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만 정적에 잠긴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독일 본사에서 온 밀러 이사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00억 원대 계약, 지금 이 순간 무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회의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어요.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었어요. 독일어였습니다. 제가 정확한 의미로 통역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밀러 이사의 손이 가방 손잡이에서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58세 계산원이 무산될 뻔한 독일과의 1,000억 원대 계약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정은 그날도 늘 그렇듯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바코드를 찍고 거스름 돈을 건네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은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고 사람들은 대답 대신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58세.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일은 계산원이었어요. 이름 대신 불리는 호칭은 늘 같았습니다. 아줌마. 미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3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조용한 집과 정리되지 않은 서류 봉투 몇 개뿐이었죠. 그 뒤로 삶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믿고 맡겼던 지인의 사업 제안은 사기였고 평생 모은 돈은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미정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했죠. 계산대 위에 놓인 바코드 리더기에서는 항상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삑, 삑.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계산대의 일부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능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다만 그걸 꺼내 보일 자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마트 한쪽에서 갑작스럽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둘러 이동하고 있었고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연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준비됐죠?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하려고 본사에서 오셨답니다. 미정은 계산을 하다 말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본사. 그 단어에 그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 쪽에서 낯선 언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짧고 단단한 발음, 끝을 분명히 맺는 억양. 독일어였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문장을 의미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통역이 틀렸어. 그 순간 미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어긋남 하나가 곧 회사를 흔들고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오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통역이 조금씩 틀리고 있었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찢어 건네고 고개를 숙였죠. 다음 분. 그녀는 회의실 쪽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떠드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그쪽을 향해 있었어요. 회의실 문 너머로 독일어와 한국어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통역사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미정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닌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어에는 번역되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말투, 동사 선택, 그리고 문장 끝의 힘. 지금 회의실에서 오가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죠. 미정은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6시 외국계 기업 사무실. 커피를 시키며 회의실 문 옆에 서 있던 자신. 미정 씨,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독일어 문장 속의 숨은 진짜 의미를 매번 찾아냈었죠. 지금 회의실에서 들리는 말은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어요. 부드러운 제안이 아니라 최후 통보였죠. 미정은 손에 쥔 동전을 꽉 쥐었어요.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미정은 독일어를 다시 마주할 줄 몰랐습니다. 그 언어는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삶이었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미정은 독일계 부품 회사에서 통역과 기술 문서 정리를 맡았던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임원들의 말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어요. 독일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상대의 태도와 책임, 협상의 온도를 가르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그리고 남편의 잦은 이직으로 미정의 경력은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회사에서는 잠시 쉬었다 오라고 했고 그 잠시는 10수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돌보고 집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안 독일어는 점점 생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독일어로 적혀 있던 노트를 정리하다가 모두 버린 적도 있었어요. 다시 쓸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시 쓰고 싶지 않았던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 때 늘 짧고 건조했어요. 봉투 주세요. 카드요. 빨리 좀 해요.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미정 역시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사 임원들이 마트 안쪽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녀는 계산대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다만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들려온 한 문장이 그녀의 손을 잠시 멈추게 했죠. 독일어였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한 억양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나 가벼운 확인이 아니었어요. 책임의 방향을 묻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문장을 다시 되뇌었죠. 아, 이건 제안이 아니라 경고구나. 방금 그 독일어가 단순히 제안으로 번역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에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이 무시된다면 이 협상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날 이후 미정은 계산대 옆에 놓인 영수증 뭉치 사이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끼워두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다시 들리게 될지 모를 그 언어를, 혹시 다시 필요해질지 모를 순간을 대비한 혼자만의 준비였습니다. 그때의 미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메모지에 적힌 몇 개의 독일어 문장이 머지않아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다시 들려온 독일어, 그리고 잘못된 통역. 박상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상하네. 지금 회의가 순탄치 않은데 통역을 제대로 하는 거야?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계산하는 손을 멈추고 회의실 문 앞까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21번, 2번 들이쉬고 내쉬었죠.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또렷해져 갔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독일어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숫자, 일정, 조건.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사업 협의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귀에는 20년 전 들었던 문장이 함께 섞여 들렸죠. 미정 씨, 이 문장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독일 본사 교육장에서 처음 통역 부스를 맡았던 날, 상대의 말보다 말과 말 사이의 망설임을 먼저 읽으라고 배웠던 순간입니다. 독일어는 단어보다 태도가 먼저 나오는 언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밀러 이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문제의 문장이 나옵니다. 다스 졸테, 조니트, 움게제츠트 베어든. 통역이 곧바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건 권고 사항입니다. 미정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아니요, 그 문장은 권고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독일어에서 졸테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 말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계산대에 서 있던 자신의 위치가 떠올랐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나섰다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괜히 설치다 회의 망쳤다는 말이 돌 수도 있습니다. 미정은 한 번 더 독일어 문장을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억양, 속도, 문장 끝에 미묘한 끊김. 틀림없습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경고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상무가 어색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유연하게 조정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아마 지금 계약은 성사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요. 그 책임은 통역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미정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문을 열 것인가? 회의실 안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정리하려는 기척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었죠. 미정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박상무가 소리쳤어요. 아니, 회의 중인데. 계산원 아줌마가 왜 들어와요? 마침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던 밀러 이사도 의아한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데스 소엘 LT 소 NICHT UMGESETGT 워던. 다시 독일어로 문제의 문장을 말했습니다. 밀러 이사의 눈빛이 차분해지면서 마치 시험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밀러 이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계산원 주제에 무슨 독일어를 한다고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미정은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요청도 협상도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펜을 멈췄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기존 통역에서도. 미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상무를 보지 않고 밀러 이사를 향해서였습니다. 기존 통역은 단어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독일어는 단어보다 의도를 보지요. 밀러 이사의 눈빛이 아까보다 더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미정을 계산원이 아닌 대화 상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독일이나 관련 직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시의 침묵이 아니라 판단의 침묵이었습니다. 밀러 이사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그의 손 옆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들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의 다음 문장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은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와 조건, 그리고 지나치게 깔끔한 문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정은 알아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단순한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빈틈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지 미정의 선택에 따라 이 회의는 계약으로 끝날 수도 누군가의 거짓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민하는 사이 회의실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들의 시선은 더 이상 발표 자료가 아니라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미정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박상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하던 회의의 흐름이 계산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통역은 이미 충분히 끝났습니다. 본사에서도 조건을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 전체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뉘앙스는 부드러웠지만 문장의 핵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동의로 번역된 표현 속에 숨겨진 조건과 전제를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독일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미정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아니라 설명이었습니다. 단어 하나가 어떻게 의미를 바꾸고 그 의미가 계약 조항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차분히 풀어냈습니다. 졸태는 단순한 확인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뜻이죠. 미정은 잠깐 숨을 고르고 비유를 들었습니다. 독일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할 때의 그 졸태예요. 이미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에게 지금 자백하는 게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협박이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마지막 권유인 거예요. 밀러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뉘앙스예요. 그의 시선이 박 상무에게로 향했어요. 아까 제가 말했을 때 박 상무님은 추가 확인하겠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지금 당장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적힌 숫자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 상무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끊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독일 쪽에서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한 조건은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미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역은 틀렸다기보다 중요한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번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생겼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회의는 더 이상 계약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달랐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계약은 이미 마무리 단계고 남은 것은 체면을 지키는 인사말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정의 독일어 한 문장이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밀러 이사는 통역사를 보지 않고
직접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그 문장 다시 한번 정확히 번역해 주시겠습니까?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기존 통역사를 돌아봤지만 통역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던 문장이 갑자기 설명이 필요한 문장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숨을 고르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익숙한 회의실로 돌아온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방금 사용된 졸태는 권고가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계약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동시에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를 덮었고 누군가는 의자를 조금 끌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상무가 말을 끈듯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통역상의 표현 차이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밀러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약을 미뤄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이유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아직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그때 밀러 이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박상무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수치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로 쏠렸습니다. 미정의 시선도 그 숫자 위에 멈췄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보내온 원가 구조표였습니다. 회의 내내 그 종이는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고 설명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미정은 그 표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낯설지 않은 배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독일계 회사에서 수없이 검토했던 방식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수치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상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상무가 얼굴이 조금 벌개진 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견적표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회의실의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독일 임원 밀러 이사의 시선은 미정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번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밀러 이사가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의의 방향 자체를 건드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 안 누군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58세 계산원은 우연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두드리던 실무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미정 씨가 짚어낸 부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상무는 서류를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그러다 점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 수치는
그가 말을 흐리자 미정 씨가 다시 입을 엽니다. 독일 측 문서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해당 수치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순한 협상용 표현이 아니라 조건 불충족 시 계약은 자동 보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어요. 지금까지 모두가 큰 틀에서 합의됐다고 믿고 있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임원 밀러 이사는 아무 말 없이 미정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면 독일 본사는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언제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부 한국 측이 지게 됩니다. 그제야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여자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계약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분쟁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상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미정 씨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계산대 유니폼, 낡은 구두,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순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회의의 주도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이 여성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정 씨는 아직 꺼내지 않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역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 불편한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죠. 회의실 스크린에 독일 본사에서 넘어온 최종 조건 문서가 막 띄워져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박상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대로라면 계약은 성사될 것 같은 분위기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미정의 시선은 화면의 한 줄에서 멈춥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읽었고 방금 전에도 통역을 끝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문장은 맞는데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미정은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독일어 문서의 문장 구조가 그녀가 알고 있는 독일식 계약 문서의 결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문장을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문장은 제안이 아니라 전제였던 것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문장이었던 거죠.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누구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통역은 끝났고 서류는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잠시만요. 박상무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또 뭐냐는 표정이었죠. 지금 이 문장 다시 봐야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놀람이 아니라 불편한 표정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밀러 이사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이었죠. 그런 눈빛을 받고도 미정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행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박상무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측이 그렇게 강하게 나온 적은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있었습니다. 단 항상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녀는 독일어 원문을 그대로 읽어내려갔어요. 회의실의 낯선 억양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에서 미정은 멈췄습니다. 그 단어 하나. 회의실 누구도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단어. 그 순간 밀러 이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눈썹이 움직이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짧았지만 미정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알아차린 사람은 미정, 단 한 사람뿐일까요? 그날의 회의가 일단 끝난 뒤 회사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습니다. 계약은 유지되었고 본사와의 통화 기록도 정리되었습니다. 박상무는 임원 회의실에서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미정 씨는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계산대에 다시 서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회의실의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거든요. 특히 한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밀러 이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독일어 문장. 그 말 속에는 안도도 신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인과 유보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잠시 살아난 것이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수첩 하나를 다시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써내려간 회의 표현, 보고, 문장, 계약 관용구가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날 회의에서 오간 독일어 문장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통역문에는 빠져있던 표현들, 의도적으로 완곡하게 처리된 숫자,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 포어레이피, 임시라는 뜻이었습니다. 임시라는 그 단어가 그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 틈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정 씨는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계산대가 아닌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투, 보고서의 숫자, 회의실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우연히 회의실에 들어온 계산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판을 흔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회의실 한쪽, 통역사가 앉아있던 자리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 밀러 이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독일어는 느렸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회의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사는 그 말을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본사는 해당 조건에 대해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독일어 문장과 한국어 통역 사이에 아주 얇지만 치명적인 틈이 생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틈은 의도적인 거짓일 수도 혹은 오래된 관행에서 나온 무심함일 수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면 그녀는 다시 계산원 아줌마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이 회의실에 있는 누구도 계약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끝나게 됩니다. 밀러 이사가 의자를 밀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하듯 다시 한번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눈치챈 듯 독일 임원 밀러 이사는 미정 씨를 바라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국내 본사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그때 박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미정 씨는 숨을 고르고 다시 독일어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문장에서 밀러 이사님은 조건부 재협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달된 통역에는 그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바빠졌죠. 밀러 이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확인의 눈빛이었어요. 그는 미정 씨를 향해 독일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죠. 미정 씨는 단 한 박자도 늦추지 않고 바로 옮겼습니다. 지금 제안이 그대로 보고되면 본사는 계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1,000억 원대 계약이 아니라 보고 체계 전체가 문제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급히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강한 표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자 밀러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통역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섰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 회의는 계약을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 전달되어 왔던 시간을 드러내는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회의실에 있는 모두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다시 문서를 내려다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밀러 이사는 미정의 통역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설명은? 말끝을 흐린 채 박상무를 바라봤습니다. 박상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의를 정리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밀러 이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치 다시 설명해 주시죠. 아까와 같은 통역으로. 박상무의 목소리가 잠시 막혔습니다. 그는 준비된 문장을 찾듯 서류를 뒤적였지만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계산원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가방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메모지 한 장. 계산대 영수증 사이에 끼워두었던 바로 그 종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 줄씩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계산대에서 혼잣말처럼 수없이 되뇌던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어요. 누군가는 의자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밀러 이사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회의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계약이 아니라 누락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회의는 더 이상 계약에 관한 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미정이 꺼낸 자료가 테이블 위에 정렬되자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종이 더미로 모였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 슈나이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보고는 의도적으로 단순화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국내 본사 쪽에서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펜을 굴리고 누군가는 물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박 상무가 입을 엽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아닙니다. 짧고 단정한 목소리입니다. 독일어 원문에는 검토 후 재보고라는 의미가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그녀는 독일어 문장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통역이 아니라 그 문장이 만들어지는 구조부터 설명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그저 단순히 독일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독일 임원 밀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의 시선이 국내 본사 임원들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뒤적이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회의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계약을 이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숨겨졌는가를 따지는 자리로 변한 것입니다. 독일 본사 쪽에서 조용히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 이전에 이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국내 본사 임원들 사이에 눈에 띄게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미정은 회의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계산대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던 그녀는 지금 이 회의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방 안에 있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은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한국 임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만큼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산원으로 불리던 여자는 더 이상 계산원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말도 누군가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역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정확히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흥분도 없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조급함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어 왔다는 듯 미정은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과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한국 본사 쪽에서 누군가 급히 말을 보태려 했지만 독일 임원은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통역은 당신이 계속 맡아주시죠.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서열을 바꿨습니다. 순간 미정은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계산대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미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논의의 기준은 관행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편의가 아니라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미정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계약을 살리는 회의가 아니라 회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회의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 임원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에게는 끝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소란도 없었고 떠들썩한 소문도 돌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칠 사이 몇몇 임원의 자리가 비었고 보고 체계가 달라졌으며 독일 본사와의 화상회의에는 이전과 다른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산대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구두, 그리고 노트북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리는 벽 쪽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본사의 로고가 떠 있었고 그 아래 회의 참석자 명단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킴, MIJUNG 랭거지 앤드 커뮤니케이션 애드바이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미정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줌마도 아닌 그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독일 임원들은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았고 한국 측은 더 이상 애매한 표현으로 상황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통역만 하지 않았습니다. 의미를 전달했고 맥락을 설명했으며 서로가 오해하지 않도록 문장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표현은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해석됩니다. 그녀의 말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계약은 수정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금액은 줄었지만 책임은 명확해졌고 보고 구조는 투명해졌죠. 독일 본사는 미정에게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외부 통역이 아닌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자문 역할이었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날 미정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마트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계산대 뒤에 서 있던 동료가 그녀를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미정 씨, 이제 여기 안 나오신다면서요? 아줌마가 아니라 미정 씨였습니다. 미정은 잠시 웃습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안고 움직이는 모습들. 미정은 그 속에서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비켜 서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이 꽃다발을 들고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김미정 자문위원이 되셨네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반갑고 축하해주는 말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고 앞으로의 날들은 희망으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 본사에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당신의 판단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미정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노트북을 닫고 방 안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58배 얼굴이 있었어요. 주름도 있고 지나온 시간의 흔적도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제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불려도 되겠구나.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그대로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았을 뿐입니다. 미정 씨는 회사를 구한 영웅이 되겠다고 회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틀린 해석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리가 없어지면, 이름 대신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정 씨의 인생은 그날 회의실에서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 안에 있던 능력이 단지 불리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명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불리는 순간 사람은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경험을 가리는 이유일까요? 경험을 증명하는 이유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리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요. 인생왕관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